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뒷산을 오르시나요? 그런데 혹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스티브 하우스의 트레이닝 포 더 필 애슬리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숨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로 녹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동네 산을 뛰어 올라갑니다. 땀범벅이 되어 정상에 도착하면 오늘도 해냈다라며 뿌듯해 하시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운동을 할수록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무릎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 선생님은 지금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노동 그 이상으로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전설적인 산악인 스티브 하우스는 이것을 유산소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높게만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강도 운동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엔진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강도 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존투 훈련입니다. 도대체 존투가 뭘까요? 복잡한 심박수 계산은 잊으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친구와 등산을 가는데 숨이 차서 말을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존투입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 그게 핵심입니다. 너무 싱겁다고요? 그 싱거운 운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습니다. 천천히 갈 때는 지방을 연료로 쓰고 급가속할 때는 탄수화물, 즉 당을 씁니다. 김 선생님처럼 숨차게 운동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중한 당만 펑펑 써버립니다. 반면 편안하게 걸으면 우리 몸은 뱃살과 내장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씁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히려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역설, 놀랍지 않으신가요? 책에서는 이 과정을 미토콘드리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의 작은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숨이 차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면 이 발전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발전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를 덜 느끼고 활력이 넘치며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헉헉대며 운동하면 이 발전소가 늘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회색지대, 즉 존3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간은 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힘들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입니다. 친구랑 말하기엔 숨이 좀 차고 못할 정도는 아닌 상태죠. 많은 분들이 운동 좀 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블랙홀입니다. 피로는 쌓이는데 유산소 능력은 늘지 않는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빈도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5시간 등산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는 100배 낫습니다. 스티브 하우스는 말합니다. 영웅적인 훈련 하루보다 평범한 훈련의 연속이 위대한 선수를 만든다.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걷는 그 걸음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지탱합니다. 유산소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근감소증이 오죠. 엔진이 좋아도 바퀴가 부실하면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저자는 거창한 헬스기구보다 내 몸을 이용한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오르막을 오를 때 우리 몸을 밀어올리는 추진체입니다.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박스 스텝업을 강조합니다. 어렵게 생각 마세요.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단, 요령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꾹 누르며 올라야 합니다. 난간을 살짝 잡아 균형을 유지하고 천천히 한 계단씩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며 올라가세요. 이것이 바로 스쿼트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전 운동입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 허리가 아프신가요? 그건 코어 근육이 약해서입니다.
코어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다리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집에서 TV 보실 때 1분만 플랭크를 해보세요. 혹은 누워서 다리 들기라도 좋습니다. 배에 힘이 딱 들어가야 등산할 때도 손주 안아줄 때도 허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잘 때, 쉴 때 붙으면서 더 강해집니다. 매일 쉬지 않고 산을 타는 건 공사 중인 다리 위를 계속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완전히 쉬세요. 잘 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훈련입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김 선생님과 달리 70세 박 여사님은 이 방식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왜 그리 느리게 걷냐고 핀잔을 줬지만 박 여사님은 웃으며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만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6개월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은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을 때 박 여사님은 지리산 종주를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무엇을 드시나요? 막걸리에 파전도 좋지만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단백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입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 삶은 달걀 2개나 두유 1잔을 드셔보세요.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고 근육을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비싼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자연식품이면 충분합니다. 산에 가면 앞사람을 꼭 추월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운동은 남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지칩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내 심장이 편안해하는 속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내 건강을 맡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20대 때처럼 훈련하면 다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력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60대, 70대에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방법, 즉 저강도 고반복 훈련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첫째,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코로만 숨을 쉬어보세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할 만큼 숨이 찬다면 속도를 줄이세요. 고호흡만으로 충분한 속도가 바로 여러분의 존투 구간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운동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지만 5층까지만 가세요. 무리하면 무릎 상합니다. 올라갈 땐 계단,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이것이 무릎을 보호하며 근력을 키우는 시니어 계단 운동의 정석입니다. 하루 5층, 한 달이면 63빌딩 2번 오르는 높이입니다. Training for the Ill Athlete. 제목은 운동선수를 위한 훈련 같지만 내용은 우리 인생과 닮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오르막을 오를 때 초반에 힘을 다 빼버리면 정상은 구경도 못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호흡을 지키며 걷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자 장수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숨 헐떡이지 말고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자. 둘째, 일주일에 2번은 계단 오르기로 엉덩이 힘을 키우자. 셋째, 힘들면 과감하게 쉬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심장은 매일매일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시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즐기시나요? 혹시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산을 오르는 동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편안하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